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지금 여기 도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 X 표시 누르면 이렇게 도면이 꺼집니다. 자, 도면을 전부 끄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아이콘 보이시나요? 영어로 new라고 뜨죠. 이게 새 도면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얘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A자를 누르시면 여기 new가 나옵니다. 툴팁이 떴네요. 컨트롤 빼기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컨트롤하고 N을 동시에 누르면 새 도면이죠. 새 도면입니다. 자, 얘를 눌러 보시죠.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한번 다 띄워 보시죠. 보시면 파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확장자가 DWT로 되어 있죠. 드로잉 템플릿입니다. 예제 도면이에요. 예제 도면입니다. 이 많은 예제 도면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여기 acad.dwt라는 이 파일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acad iso.dwt라는 파일하고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acad.dwt, acad iso.dwt. 차이점이 뭘까요? iso라는 말이 붙었죠. 그죠? 그거 말고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K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KS, 한국 공업 규격을 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KS 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KS입니다. 자요. JIS는 뭘까요? 일본 공업 규격이요. 얘는요? 독일이요. 독일 공업 규격입니다. 얘는요? 네, 미국이요. 얘는요? 여기 ISO 붙어 있죠? 여기 ISO 붙어 있죠? 얘입니다. 어디 규격일까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표준 공업 기구를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 국제 표준인데 이 ISO가 생겨난 배경이 참 재밌어요. 그 1890년도쯤 발명이 된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가 개발이 돼요. 발명이 돼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게 한 1890년도쯤 되는데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때 생각보다 비행기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나라별로 부품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 제창한 게 그거예요. 비행기 부품만큼은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ISO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ISO예요. 자, 나사 들어보셨나요? 미항공 우주국이죠. 여기는 주로 우주선을 만드는 곳이죠. 이 우주선이, 그러니까 나사에서 우주선을 이제 쏜단 말이죠. 올라가다가 폭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폭발했네? 새로 만들지? 이건가요? 아니면 저게 왜 폭발했지? 원인 조사해야지.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당연히 원인 조사해야죠. 초창기에 우주선이 폭발했어요. 원인 조사했습니다. 나사에 있는 엔지니어 절반은 설계 기본 단위인 인치 파운드를 쓰고 절반은 미터법, 킬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단위를 서로 다르게 쓴 거죠. 그래서 나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주선도 비행기죠. ISO 씁니다. ISO 써요. 그러니까 나사는 그러니까 나사에서 사용하는 규격은 ISO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단위라는 말이 나와요. 설계의 기본 단위. 우리나라의 설계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이거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미국은요? 인치.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얘는 인치 도면이고요, 얘는 미리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ISO가 바로 그 얘기예요. ISO가 미터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치 도면이냐 미리 도면이냐 그 차이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CAD ISO.DWT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픈을 누르시면 기본 도면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위에가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이라고 하고, 여기 리본 메뉴라고 하고, 요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여기는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RIB 리본 메뉴,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본 메뉴,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 줄이 되겠군요. 명령 줄. 여기는 리본 메뉴, 이렇게 되겠군요. 어지간한 명령어는 이 리본 메뉴에 전부 다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누르셔도 돼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인이라는 명령어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봐요. 내가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똑같이 물어봅니다. 명령어는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작업자인 나와 캐드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명령어를 이야기하듯이 작업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이 빠른 사람들은 커맨드 라인을, 손이 좀 느린 사람들은 리본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F자 있죠? F. 그 다음에 J 있죠? 그 만져보면 요철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F자는 왼손 검지자리, J는 오른손 검지자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F는 왼손 여기 새끼손가락, J는 왼손 검지손가락짜리입니다. 키보드를 딱 잡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꽉 움켜 잡으세요.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키보드 치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 마우스 꾹 잡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꾹 잡고 왼손으로 다 치셔야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최소 150타에서 200타는 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종종 그래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할 때 종종 그래요. 너 오락하냐 그래요. 무슨 오락이요? 그럼 왜 요즘 롤이라 그러죠? 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단축키 쓰면서 오락하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야 너 오락해 그러고 쫓아와요. 아니, 오락하는 게 아니고 캐드예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오락하는 것처럼 캐드를 하냐 그래요. 그렇게 그 정도로 쓰셔야 돼요. 한참 잘 나갈 때는 한 300대까지 쓴 것 같아요. 요즘 안 한 지 오래, 실무 안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다 죽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쭉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요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위치는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캐드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오토매틱 캐드가 아니고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란 뜻입니다. 오토매틱 캐드가 아니고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토캐드는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 이런 캐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디안이라든지 뭐 지스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지스타 캐드라든지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오토라는 말이 붙어서 캐드는 좀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캐드는 컴퓨터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설계를 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손으로 하던 그 도구를 다 컴퓨터 안에 넣은 거죠. 지금은 다 캐드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책상 하나, 그 다음 설계용 책상 하나. 그러니까 1인당 차지하는 사무실의 크기가 커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정도 썼냐면 한 이만큼 썼어요. 일반 책상, 일반 사무 보는 책상, 설계하는 책상. 근데 지금은 컴퓨터만 놓으면 되는 거죠. 많이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캐드의 종류는 전용 캐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캐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고속도로에 가면 버스 전용 차로라는 말이 있죠. 버스 전용, 여기도 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쓸 수 있는 캐드. 그러니까 기계만 쓸 수 있는 캐드. 뭐 건축만 쓸 수 있는 캐드. 이런 식으로 캐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전용 캐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라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라는 캐드가 있어요. 이거 3D 캐드입니다. 3차원 캐드예요. 설계 자체를 3차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이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 솔리드웍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풍동실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풍동실험. 자동차 놓고 이만한 선풍기 놓고 이렇게 그 쭉 하면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압력 같은 그러니까 유압 같은 거 있죠. 유압 같은 거 실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저 솔리드웍스는 저가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 그 연구 라이센스 때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솔리드웍스가. 오토캐드가 한 500 얼마 했었어요. 한 카피에. 근데 솔리드웍스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이거 위에가 NX나 프로이가 있어요. 이거 위급으로 카티아가 있습니다. 혹시 대우자동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우자동차의 자동차 설계가 저 카티아입니다. 그 저기 거제도에 들어가면 그 대우조선 같은 거 있죠. 카티아입니다. 우주선 설계할 때, 비행기 설계할 때, 자동차 설계할 때 카티아 씁니다. 이런 건 전용 캐드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딱 맞는 캐드. 범용 캐드는요.
기계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토목도 할 수 있고 전기도 할 수 있고, 그걸 범용 캐드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범용 캐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76% 정도, 전체 시장의 76% 정도를 오토캐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만조만한 이런 지금 말한 이런 캐드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 카티아가 한 카피에 1억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는 못 쓰는 거죠.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커맨드 라인의 위치, 여기 제목줄 있죠. 요거 자꾸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쭉 드래그해서 하단에 이렇게 딱 내려가면 칸이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계에 가면 이렇게 마우스로 경계에 가면,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몇 줄 늘려 놓을 수 있는데, 요 줄의 개수가 한 3줄에서 4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맞춰 보시죠. 자, 저는 얘를 뚝 빼서 여기다 놓을 겁니다. 편해서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 이게 이 안쪽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되게 불편합니다. 많이 깝깝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답답해요. 가장 좋은 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뚝 떼서 여기다 올려놓고 쓸 겁니다.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좋은 습관이니까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수업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저보고 작업하라 그러면 이렇게 놓고 씁니다. 자, 요 커맨드 라인은 명령줄은, 자, 여기 컨트롤 숫자 9입니다. 이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말고 위쪽에 있는 숫자 9요.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읽어보죠. 뭐라고 뜨냐면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풀어볼까요? 명령줄, 창을 닫기를 원하시는가요? 너는? 이해되시죠? 네, 닫을 거예요. Yes.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닫아보시죠. 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컨트롤 9 눌러보세요. 그럼 나타납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리본 메뉴는 리본 클로즈라고 쓰시면 리본 메뉴 닫기입니다. 얘가 닫기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리본 메뉴, 그러니까 리본 클로즈. 다시 리본이라고 쓰면 리본 메뉴 열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보죠. 자, 이렇게 있죠.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요 위에 리본 메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리본, 그냥 리본이라고 쓰고 엔터.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열고 닫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리본 메뉴 보면 홈 탭, 인서트 탭, 어노테이트 탭, 우리 이렇게 3개 쓸 겁니다. 우리 3개를 공부할 거고, 뒤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피처 앱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미니멀 탭, 그다음 판넬 탭, 타이틀, 판넬 버튼이 있습니다.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요건 뭐냐면 사이클 스루 올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뀝니다. 타이틀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타이틀.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타이틀만 나오고 다시 누르면 전체 나오고. 자,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더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홈 탭. 누르면 돼요.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은 전체 다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번씩 눌러보시죠.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명령어는 라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써드릴 거예요. 선 그리기.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보시면 얘가 전체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선 그리기고, 요 L이 뭐냐면 단축 명령어입니다. 라인이라고 다 안 써도 돼요. L만 쓰고 엔터 치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요건 단축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에 L자가 대문자죠. 얘가 단축, 그러니까 대문자는 단축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건 자르기예요. 단축 명령은 tr입니다. 항상 대문자는 단축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번 더 써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가 원래 이렇게 써요. 오토캐드 명령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입니다. 라인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ESC 다시 단축 명령어가 L이라고 했죠. L 쓰고 엔터. 라인 실행된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ESC 키. 여기 라인 있죠. 얘를 누르면 어떤가요? 똑같이 라인 실행됐나요? 자, ESC 키. 자, 여러분들도 세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라인.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엔터 치셨죠? 근데 명령어에는 이렇게 여기 리본 클로즈라고 제가 한 칸 띄우기 안 썼죠.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한 칸 띄우기가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바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요. 라인 스페이스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터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빠를까요? 네,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바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거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엔터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옆이거든요. 근데 다른 명령어들은 대부분 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굳이 엔터를 안 치더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내리면 엔터가 되거든요. 라인. 그 다음에 영어니까 하나씩 읽어봐야죠. 스페이시피라고 돼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안 읽을 거예요.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제 마우스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스페이시 P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언두. 언두가 취소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U자의 파란색 대문자죠. 여기다가 U만 쓰면 돼요. 단축키입니다. 또는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누르거나 여기다 U 쓰고 엔터 치거나. 자, 일단 언두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클릭.
넥스트 포인트, 쭉 넥스트 포인트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클로즈가 떴네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클로즈가 뜹니다. 자, 쭉 클릭했습니다. 클로즈. 도형 닫혔나요? 그리고 명령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다시 또 라인을 실행할 건데, 여기다가 L 쓰는 게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그 L자 하나 더 귀찮은 거죠. 그냥 엔터.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명령어를 쓰지 않습니다. 명령어 안 쓰고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합니다. 자, 클릭, 클릭, 클릭. 자요, 변이 2개 생겼죠. 여기서 닫으면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클로즈가 뜬 겁니다. 우리 아직 여기서 닫을 생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끝났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이 꽉 찼네요. 화면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줌이라고 해요. 줌.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Z입니다. 또 하나, 펜. 화면 이동입니다. 단축키는 P입니다. 명령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줌과 펜은 지금 나오고 수업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줌과 펜은 안 쓸 거거든요. 안 쓸 거예요. 그럼 뭘 쓰냐면 이거 마우스 휠입니다. 휠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휠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되나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휠을 그러니까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이 뭔가요? 연달아 2번 누르는 거죠.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 축소 확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합니다. 줌 인이라는 건 이렇게요. 확대되고 있죠.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줌인. 돌리면 점점 화면이 축소되고 있죠. 그죠? 이건 줌아웃. 줌인, 줌아웃.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줌아웃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휠을 2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입니다. 이걸 영어로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얘가 화면 맞춤이요.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 휠 더블 클릭하세요. 화면 맞춤 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커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커서의 위치, 지금 커서의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여기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줌인 줌아웃의 중심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펜입니다. 펜은 휠 드래그입니다. 휠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돼요. 화면 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휠 드래그입니다. 이게 화면 이동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한 6개월이면 고장 나요.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줘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 5만 원짜리 그 무선 키보드 있어요. 핑크한 거. 그 무선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거 이제 선물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있다가 마우스 고장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키보드 의미가 없는 거죠. 세트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선호하는 게 다이소 무선 마우스예요. 막 쓰다가 고장 났네 그럼 버리고 새로 사오는 거죠. 가성비 최고로 좋더라고요. 자, 휠 드래그, 줌인 줌아웃, 익스텐트.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까 제가 하다 말은 이야기가 있어요. 줌아웃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 휠을 줌아웃 하면 어디까지 줌아웃이 될까요? 계속 지금 줌아웃 하고 있죠. 그죠? 어디까지 될까요? 태양에서 목성까지요. 리밋이 없어요. 줌아웃 리밋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마우스 인터넷 볼 때 어떻게 보나요? 휠 계속 돌리면서 보잖아요. 휠 내리면서 보잖아요. 그죠? 휠 내리는 게 뭐예요? 줌아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거 휠 내리면서, 그러니까 휠을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줌아웃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을 그렸는데 안 보여. 선생님, 선이 안 그려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휠을 내리는 것, 즉 휠 돌리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중심에서부터 저 마우스 커서까지 3.511 알파벳 2 더하기 19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3.511에 위에 지수 있죠. 지수가 19개 있답니다. 그만큼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3.2km의 뒤에 위에 숫자가 19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멀리 나갔냐면 거의 지구에서 달까지 나간 겁니다. 그 당연히 우리가 그리는 건 1m 이하란 말이죠. 1000mm 이하란 말이죠. 안 보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휠 두 번, 그러니까 휠 더블 클릭이요. 휠 두 번,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줌 익스텐트가 되죠. 자, 보세요. 딱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그렸던 거 원점에서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멀리 있어도, 내가 멀리 있어도 휠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중요한 건 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휠을 많이 내려보세요. 많이 내려보시고 안 보일 만큼 막 뒤로 보낸 다음에 두 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번엔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과 펜은 다 마우스를 써요. 그래서 명령을 잘 안 씁니다. 나중에 중간에 그러니까 줌, 펜 명령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수업 마지막 날 할 겁니다. 이게 저 줌 명령어가 수업 마지막 날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지우개죠. 내가 필요 없는 명령,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울 때 쓰는 명령어가 지우개입니다. 여기 써요. 여기 지우개요. 얘가 이레이즈입니다. 자, 이레이즈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select object, object는 객체란 뜻입니다.
선을 선택해 달라는 뜻이에요. 셀렉트가 선택이죠.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엔터. 지워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쓰지 않고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가 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활성화되죠. 요때 클릭. 그러면 파란색 점들 나옵니다. 요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 그립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 요 그립 모드로 바뀝니다. 명령어 안 쓰고 이렇게 선택하면 그립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 모드로 바꿔놓고 키보드에 델키 있죠. 델키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지워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선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얘는 영어로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하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얘는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이요. 자, 포함 선택, 걸침 선택입니다. 자, 화면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클릭하고 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얘는 걸침 선택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포함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 걸침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클릭하고 오른쪽,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클릭하고 왼쪽, 이건 걸침 선택입니다. 색상 자체가 달라요. 포함 선택은 파란색, 걸침 선택은 녹색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객체를 전부 포함해야만 선택됩니다. 근데 얘는 객체를 걸침, 그러니까 교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차만 하면 선택돼요. 자, 선들을 보시면, 자, 클릭하고, 자, 요렇게요. 얘는 완전히 포함됐죠. 얘는 교차되고 있죠. 포함된 것만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두 개가 포함됐고 이렇게는 걸쳐져 있죠. 근데 얘는 기존에 선택됐으니까 더하기 선택이라 선택되고, 자, 어떤가요? 걸쳐진 건 선택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다 걸쳐져 있죠. 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또 하나. 자요. 걸쳐져 있죠. 교차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포함되어져 있죠. 네. 선택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걸침 선택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포함 선택, 걸침 선택.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함 선택으로 할 것인지 걸침 선택으로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델키 누르면 지워지겠죠. 항상 이렇게 델키 누르고 지우신 다음에 휠 더블 클릭까지. 자, 화면에 있는 거 지워 보시죠. 참고로 컨트롤 A가 무슨 뜻일까요? 뭐의 단축키일까요? 전체 선택이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다시 라인으로 갑니다. 라인, 시작점. 자, 중간에 제가 여기서 엔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명령어 안 쓰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실행됐네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엔터를 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에 끝난 점 있죠. 여기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엔터. 다시 시작된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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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때 클로즈를 쓸 겁니다. 클로즈요. 도형 닫기죠. 자, 이렇게 닫히면 되나요? 이렇게 닫힐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게 1번을 오해하기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힙니다. 자,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오토매틱이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2번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언두라는 거 보이시죠? 입력한 값 취소하기입니다. 언두를 누르게 되면 입력된 값이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자, 언두. 자, 언두 한번 해보시죠. 언두를 계속 누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컨트롤 Z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취소죠. 그게 언두예요. 컨트롤 Z 누르니까 어떤가요?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Z도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커맨드가 아니죠. 지금 명령어 중간이 아니죠. 이때 써버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취소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라인 중에 있죠. 라인, 아이고, 다시. 라인을 실행하고 있죠. 이때 컨트롤 Z 누르면 포인트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명령어를 끝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Z 하면 마지막에 그렸던 명령어들이 계속 취소가 됩니다. 지금처럼요. 컨트롤 Y가 반대로 복원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인, 클로즈. 자, 명령,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글씨를 써보시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아부터는 원이 나오죠. 우리 원 안 배웠으니까 가나, 다라, 마바, 사를 한번 써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보통 도면을 이렇게 그려요. 제가 많이 쓰는 건 X라인인데 나중에 이제 X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옵셋 100mm, 트림,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좌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좌표요. 화면상에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화면상에 보시면 XY가 보이죠? 이 XY가 있는 요 점이 원점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들이 결정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이쪽이 X방향, 이쪽이 Y방향. 자, 우리가 라인 명령어를 쓸 때 여기 퍼스트 포인트라고 떴잖아요. 포인트가 결론은 위치란 뜻이에요.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보면 첫 번째 점에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아날로그잖아요. 쭉 보면 대략의 위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는요, 위치를 뭘로 파악해요? 네, 좌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포인트라는 단어를 좌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는요, 절대 좌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라는 것이 있고, 상대 극 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사실상 절대 좌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얘는 사각형 그릴 때 많이 씁니다. 얘 대신에 다른 방법을 써요. 많이 쓰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도면 작업을 100이라고 하면 한 1%에서 2%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게 이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때 좌표를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좌표를 쓰기 전에 다이나믹 인풋을 좀 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인풋의 약자입니다. 여기 단축키가 F12키예요. 지금 저는 이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딱 보면 요 커서 옆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요게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F12키를 누르면 뭔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얘가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요걸 끄셔야 돼요. 이거 켜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 반 정도는 꺼져 있고 반 정도는 켜져 있더라고요. 다이나믹 인풋을 꺼주세요. 다이나믹 인풋을 꺼야 되는 이유는 얘는 절대 좌표가 안 들어갑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이나믹 인풋은 절대 좌표를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다이나믹 인풋을 전부 끕니다. 자, 전부 다 끄셨나요? 네. 절대 좌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긴 모는 종이를 많이 썼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얘는 X축, 얘는 Y축이죠. 공간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리고 눈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금의 위치로, 눈금의 간격으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걸 좌표라고 해요. 이쪽을 X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을 Y방향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X가 2이고 Y가 4인 위치네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요, 여기는요, X가 마이너스 3, Y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4. 자, 여기는요,
x가 4,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요. x, y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게 절대좌표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자, CAD도 여기에 원점이 있어요. 이 원점이 있고 어딘가 모는 종이가 쭉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에 가만히 보시면 모는 종이 되어 있죠? 그게 1mm 간격이에요. 근데 이걸 휠을 돌리게 되면 1mm가 아니고 10mm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100mm로 바뀌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x축, 여기가 마이너스 x, 자, 여기가 y, 이쪽이 마이너스 y라는 건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x, y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고 여기는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위치는 모르는데 이 CAD는 알아요. 시키는 겁니다. 자요, 이렇게요. 라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위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CAD가 알아서 찾아요.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 화면상에 어딘가 존재하겠죠.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얘는 알아요. 엔터. 여기네요. 여기가 x가 100이고 y가 100이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나는 시키는 거예요. 그럼 CAD가 알아서 해요. 자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x가 200이고 y가 100이고 200, 1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200, 100이랍니다. 여기가 100, 100이고요. 몇 mm짜리 선을 그린 겁니까? 100mm짜리 선을 그린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위로 올라가야죠. 200, 200이 되겠군요. 여기다가 200, 200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200, 200 입력해 보시죠. 다 그리신 분들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